활짝 켜진 목소리 여긴 남기웅의 시간 하루를 다 털어내고 물 위에 몸을 띄우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 심야수영 깊은 얘기 물결처럼 흘러가는 고민들 천천히 같이 떠 있어줄게. 여긴 남기웅의 수영장. 안녕하세요, 남기웅입니다. 다들 저번 주 한 주는 좀 어떠셨는지요? 제가 주말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여러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2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늦잠을 좀 잤습니다. 늦잠을 잤는데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저를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는데 좀 눈을 떴는데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4시 20분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못 뛰고 좀 개운한 느낌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이게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푹 잤는데도 지각을 안 해. 네,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추울 수도 있죠, 다른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열이 많아서 좀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선수촌에 있을 때도 이 약간 저희끼리 이 선수들끼리 남자 선수들끼리 한때 허세가 있어서 진짜 한겨울에 진천에 눈이 진짜 많이 왔는데 반바지에 위에 패딩을 입고 숙소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진을 찍었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당시에는 다들 좀 다 친하게 지내고 다들 잘 지내는데 막상 지금 보면 서로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뿐만 아니라 그들끼리도 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은 그닥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저번 주에도 제 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 읽다 보면 좀 많이 오그라드는데 이게 에세이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감수성 충만한 느낌으로 읽고 쓰다 보면 좀 이렇게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면 비문도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이 팟캐스트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그냥 글을 읽는 시간으로 그냥 활용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해둡니다. 관성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부제목으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큰 수영장에 나홀로 수영할 수 있는 경험은 수영선수 출신이라도 어렵다고 자부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누군가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수영장에 혼자 있다 보면 가끔은 무서운 느낌도 든다. 내가 수영하는 소리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과 물속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마치 시간이 멈추고 나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배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는 바닷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내가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무서우면서도 조용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지금도 그리운 것 중에 하나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선수촌에 처음 들어간 그때가 생각난다. 선수촌 숙소방 앞에 내 이름이 붙었던 게 너무 신기했었다. 어쨌거나 나는 선수촌에 있을 때 주말 외출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때마다 혼자 수영장에 가서 약간의 훈련을 했다. 100짜리 20개, 1분 20초. 그때 나는 약간의 자기 혐오와 불안감에 빠져 있었다. 나름 전국체전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고 좋은 기록으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보잘것없었고 기록마저 줄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TV에서만 보던 스포츠 스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 틈에서는 나도 국가대표가 아닌 일반인 선수인 느낌이었다. 그 외에도 선수촌의 최고의 시설은 부산에서만 수영하던 나의 기를 죽였다. 그런 시기에 수영장에 혼자 있는 그 느낌은 나에게 약간의 휴식이었다. 나는 그 조용함을 원했던 것 같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있던 시절에는 김연경 선수, 김용대, 배드민턴의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수촌에 이제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가서 밥을 받고 있으면 김연경 선수가 앞에 있고 김용대 선수가 밥 먹고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유명한 연예인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연예인이다 하는 그런 가끔씩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TV에서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 선수들이 들어오면 그 선수촌 주차장에 차들도 달라집니다. 스포츠카부터 고급 세단 이런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수촌의 생활은 설레면서도 쉽지 않았다. 수모, 수영복, 가방, 옷에 박힌 태극기는 당연하지만 1등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경쟁 최전방에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했고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배우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것만 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쵸?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들어간 선수촌이었는데 당연히 저보다 더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고 박태환 선수 외에 그래도 그런 이제 월드컵이라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쇼트코스 대회를 뛰는 게 있어요. 거기서 메달도 따는 그런 선배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따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근데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했던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대표팀에 들어가는 목표를 가진 것은 중학교 때다. 그 전까지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중학교 때 부산 사직수영장에서 훈련을 했었다. 그 당시에 내가 훈련하는 시간에 옆에서 경성대학교 선수들이 함께 훈련을 했었다. 부산에는 경성대학교라는 수영부가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겠죠. 네. 그 선수들 중 한 명은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중학생인 우리와 함께 훈련을 가끔 같이 해줬다. 그때 당시에 사직수영장 남자 샤워실에는 온탕이 있었다. 훈련 후에 그 국가대표 출신 선배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한 질문이다. 케첩에 의해 토마토가 들어가요? 차가운 물은 왜 차가워요? 어떻게 하면 나이 먹어요? 같은 질문 같다.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되냐고요?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걸 먹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라는 의미에서 질문한 거겠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돌아온 대답은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냥 해! 였다. 그 당시에는 내 질문만큼이나 대답이 실망스러웠다. 하다 보니까 되던데라니 당신 같은 수영 천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라고 생각했었다. 왜 제가 수영 천재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이 선배가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찾아보시려고 하면 정말 찾아볼 수 있을 정도 이름이 특이한데 박태환 선수보다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옛날 경기를 찾아보면 박태환 선수가 중학교 때 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선배의 특징은 킥을 거의 안 차고 풀로만 수영을 하는데 진짜 빨랐어요. 중학생인 제가 봤을 때 그냥 완전 하늘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와서 국가대표 선수촌 생활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대단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냥 하는 게 맞았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내고 경기를 뛰어볼 필요도 있었다.
어느 정도 묵묵히 시간이 쌓여가고 그 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단련의 시간도 필요하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이 매우 짧겠지만 나의 경우는 아니었다. 수영을 처음 배우고 19살에 대표팀에 들어갔으니 14년의 시간이 들어간 거다. 나는 가끔 내가 급해질 때면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제가 대표팀에 19살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 들어간 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유형 선수로 전향을 하고 저는 그 전에 평영 선수였습니다. 네. 평영 선수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유형으로 종목을 바꾸고 나서 고1 때까지 뭐 소년체전 뭐 2등, 3등 뭐 그것도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고1 때는 체전에서 2등인가 2등인가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메달을 못 땄었나? 고1 때? 메달을 땄던 것 같아요. 고1 때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의 특성이 뭐냐면 자영 100m를 하면 75m까지 1등을 하다가 마지막 25m에 잡히고 자영 200m를 하면 175까지 1등을 하다가 마지막 25m에 잡히는 그런 좀 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잡히더라고요. 막 이악 물고 해도. 그래서 그 시기에 동계 때, 그러니까 고1 체전이 끝나고 동계죠. 고2 올라갈 때 진짜 이악 물고 했어요. 동계 때.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앞에 마지막 힘들 때 그 경쟁자, 그러니까 저의 라이벌인 선수의 킥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악 물고 했어요. 동계 내내.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자영 200에서 금메달을 땄고 고양체전에서 그리고 자영 100에서는 동메달을 땄던 것 같아요. 네, 동메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적을 냈는데 대표팀에는 다른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고등부 1등을 했는데도 대표팀엔 다른 친구들이 들어갔다.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비군을 가고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대표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다들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뭐 1등 아니면 2등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1등 아니면 2등만 원래 들어가는 거였는데 당시에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파벌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힘이 있던,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 수영연맹 그 힘이 있던 사람과 친했던 코치가 운영하는 팀의 친구들이 대표팀에 들어갔어요. 뭐 명목은 약간 꿈나무 국가대표라고 해서 대표팀하고 똑같은데 명목은 꿈나무 국가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뭐 1등이 있고 정말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2, 3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친한 평영 선수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대표팀으로 들어갔고 네. 전국 1등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못 들어가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힘들었어요. 나도 쟤처럼 잘했는데 나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는데 못한 애들이 들어가고 나는 상비군에 가 있고 걔네는 대표팀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내가 좀 이렇게 막 우상으로 보던 선배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태릉에서 훈련을 하고 네, 그런 게 되게 배 아프기도 하고 좀 실망이었어요. 뭐 사실 그걸 마지막에 또 겪었거든요. 제가 선수촌에 마지막에 이제 19살에 들어가고 또 한 2년이 있다가 마지막 체전 때도 금메달,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네, 대학교 2학년 때네요. 대학교 2학년 때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이제 박태환 선수와 종목이 겹치는 100m, 200m, 400m 선수들은 뽑지 마라. 그래서 1500m 선수 한 명만 들어갔어요. 자유형에서. 장거리 파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원래는 박태환 선수는 입촌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들어가는 게 맞았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박태환 선수 다음으로 랭킹이 2등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말로 전국에서 2등이었어요. 근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뭐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못해서 하얀 길로 접어들었지만 저는 좀 약간 그렇게 계속 풍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도 계속 바뀌고 고등학교 이후로 그 대표팀에 들어가서 코치도 한 두세 번 바뀌고 그러니까 영법도 계속 바뀌고 좀 그런 힘든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후배들 뭐 제 후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후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잘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는 수영 시작을 밥 보우먼 코치랑 했고 마무리도 밥 보우먼 코치랑 했어요. 코치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 대표팀에 3년 정도? 그러니까 2년 11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표팀 그 이력서를 뽑아보면 코치가 하나, 둘, 세 번 바뀌었어요. 3번. 그 시간 동안 뭐 수영을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코치마다 철학이 다르고 영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정상에 있었던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복구는 어느 정도 했지만 어쨌든 대표팀에 그렇게 원하던 대표팀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표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있던 시기에 이 돈도 많이 안 쓰는 시기였어서 전지훈련도 막 중국 이런 데 가고 요즘 친구들은 뭐 호주 이런 데 가더라고요. 되게 부럽고 좋은 경우긴 하지만 저희 때는 대회도 세계 대회도 안 내보내려고 하던 시기여서 좀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계속 겸손해지더라고요. 또 나와서도 겸손해지고 수영을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뭐 모르더라고요. 박태환 선수 이외에는 이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뭐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겸손은 했지만 나름 겸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긴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좀 항상 뭔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표팀. 근데 사실 누가 물어보면 진지하게 말할 때는 저는 제 노력 때문이라고는 말은 안 합니다. 저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팀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면 사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재능이 없다, 나는 뭐 노력으로만 했다는 건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유전자의 차이도 있고 보통 그 부모님들이 수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스포츠를 한 경우가 많아요. 수영을 잘했던 사람을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기 전에도 수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5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낳기 전에도 수영을 하셨고 아니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계셨던, 그러니까 어릴 때 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이 효과를 바라는 건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대표팀에 있다가 저는 최고에 가끔씩 가서 훈련을 했어요. 이제 대표팀도 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몇 개월에, 그러니까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달 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퇴촌을 시킵니다.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를 퇴촌을 시키고 이제 그 시기엔 외부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선수들도 월급이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높진 않았고 어쨌든 월급이 나오고 선수촌에서 훈련하면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월급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고에 갔는데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랑 자영 200m 훈련을 하는데 진짜 빠르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대표팀이었는데도 저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제가 더 빨랐지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정작 대회 때 이렇게 막 메달권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막 예통을 하냐 마냐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렇게 빠른데 왜 대회 때는 그럴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좀 잔인한 소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건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노력으로만 했습니다. 뭐 남들 잘 때 운동했습니다. 그런 거 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걸 넘어서 그 잘하는 거는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선수촌에서 수모 수영복 가방 옷에 박힌 태극기를 이제 주는 시기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을 주나?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은 진천 선수촌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철봉 밑에 선수들 이제 가방이랑 이렇게 해서 이름이랑 해서 다 진열을 이렇게 해놔요. 가져가라고. 아레나에서 와서 그 선수들마다 제품 이름이 박혀 있고 그걸 걸 나눠줘요. 예. 그때 처음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 코리아가 박혀 있고 이런 게 되게 와 진짜 꿈만 같았죠. 꿈만 같고 이제 대회 때 아시안 게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코리아가 붙은 아레나 시합복을 입으면서 와 이게 진짜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레나가 스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레나에서 줬고 수모 같은 경우도 예, 이름 그리고 태극기가 박혀서 나왔었습니다. 그 메시 수모와 고무 수모 이렇게 두 개를 줬었고 대회 수모는 따로 안 줬던 것 같아요. 대회 수모라고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수영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수모 말고 거의 주름이 없는 완전 투구같이 생긴 수모가 있어요. 그걸 보통 대회 때 쓰곤 했는데 조금 무거웠어요. 지금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달라고도 많이 해서 나눠주기도 많이 나눠줬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선수촌에 가면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걸 선발이 되면 선수촌에서 이제 소양 교육 같은 걸 해요. 이제 스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반 이런 거. 이제 국가 자체에서 받는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에서 보통 선수들 단복을 지원을 많이 하죠. 그런 거를 꼭 입고 시상대에 올라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레나 스폰이 아닌 스피도를 개별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이키 뭐 이런 거 받는데 그런 거를 입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런 교육을 왜 듣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아무도 우리한테 스폰을 하려고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어떤 딱 문제를 인터뷰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를 입고 나온 선수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위반이고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다. 당시에는 그런 거를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한 곳에서 두 곳 정도에서도 약간 스폰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개는 이제 선식이었고 한 개는 이제 크리오로지라고 역도 벨트와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리오로지라고 굉장히 이제 국가대표 역도팀도 지원하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 거기 스폰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그런 것도 잘못하면 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출은 뭐 대표팀이 있을 땐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이때는 수영복하고 이런 거를 걱정을 안 했어요. 추리닝도 주니까. 네, 추리닝도 되게 자주 주고 수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대표팀에서 나오고 그다음 소속팀에서 대회 시즌 되면 대회복도 주고 장비 주고 이러니까 너무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쿠팡에서 최저가 스피도 수영복 입고 있고 수경도 뭐 딱히 비싼 걸 원하지 않아서 코브라를 쓰고 있는데 네, 당시에는 분에 넘칠 정도로 좀 네, 장비가 많았고 편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멘탈 관련해서 콘텐츠도 올려주면 좋겠다. 어떤 멘탈로 훈련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운동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아직은 마이너틱한 콘텐츠인 것 같아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훈련할 때 저는 최대한 웨이트를 하든 뭘 하든 최대한 수영 이미지를 계속 눈에 그리면서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숄더 프레스를 하더라도 스타트 동작이나 아니면 수영 동작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속 그 동작의 유사성을 불어 넣으려고 했고, 훈련을 할 때는 아까도 제가 뭐 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안 됐던 상황을 그렸어요. 머릿속에. 예, 졌던 상황이나 실수했던 상황이나 극한의 상황을 자꾸 그리면서 가정을 하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고2, 아까는 고1 때를 말씀드렸고, 고2 때는 어느 정도 훈련을 했냐면, 훈련이 많은 건 너무 당연했고 50짜리 4개 4세트 40초 사이클을 하면 보통 이제 이게 자유형 200m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200m 훈련이죠. 200m 훈련인데 50짜리 4개 4세트를 하면 뭐 한 26, 27, 28, 8 이렇게 다니긴 했어요. 26, 27, 28, 28 했는데 이제 50짜리 4개 4세트인데 50짜리 5개 4세트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치는 게 싫어서 남들은 4개 하고 딱 끝났는데 저 1개 더 한다 해서 40초 사이클 5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훈련 끝나고 이제는 낙하산 훈련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 최고에는 낙하산이 아니라 그 수영장에 있는 고무 물통, 이제 물 뿌리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구멍을 내서 고무에 달아서 허리에 벨트로 차서 이제 그렇게 저항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하고 킥을 강하게 차는 훈련을 한 8개를 했습니다. 스프린트 훈련. 네. 당연히 수영 들어가기 전에 30분은 코어 운동하고 이제 고무줄 당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훈련장에 30분 빨리 와서 훈련 다 하고 30분 늦게 가는 그런 걸 좀 당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좋은 결과를 냈던 것도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다. 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사실은 성격이 되게 급한데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타입인데 좀 반성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대표팀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지 해보니까, 그래 아까 글을 읽으면서도 말했지만 14년? 네. 14년이 걸렸더라고요. 뭐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중학교 때 들어가곤 하지만 저는 14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뭐 남냐 이러면 크게 뭐 다들 인정해 주시지만 부와 명예로 막 엄청 왔냐 하면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자유형 훈련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접영 대회도 뛰어봤고, 접영 50m 고1 때까지는 접영 50m도 했었고, 평영 50m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뭐 선수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알지만, 배영은 제가 조금 훈련을 막 해봤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타입입니다. 네. 느낌이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유명 코치들의 글을 읽으면서 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좀 제가 아직은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수영을 계속 한다면 계속 바뀔 거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대회를 자주 뛰시나요? 저는 대회가 사실 좀 싫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고 경쟁도 너무 지치고, 아까도 뭐 1등 아니면 안 알아준다고 했는데 정말 선수촌 들어가면 1등 아니면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그 대표팀을 곧 내가 잘릴 거다라는 위기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1등만 남는 선수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다들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 되게 행복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 속에서도 경쟁이 있고 거기서 너무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알 것만 같다. 그들의 힘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수영을 시켜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되게 다 커서,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쯤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 아직도 어리지만 자기가 수영을 시켜서 되게 미안하다, 너무 힘든 걸 시켰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찾았을 때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 지금 수영을 제가 알려드리면서도, 그리고 일요일마다 코칭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들 뭐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훈련을 되게 즐겁게 하고 가셨을 때 그런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어지럽거나 막 힘이 없어도 물에 들어가면 뭐 컨디션 안 좋을 땐 당연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직은 이 일이 즐겁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체육 관련 이런 수영 쪽을 너무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쳐다보고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바빠요. 그래서 뭔가 솔직히 말하면 뭐 되게 그냥 바쁜 느낌?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끔씩은 어쨌든 저는 증거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논문도 좀 봐봐야 되고, 예, 석사는 좀 그래서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또 많이 했네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대표팀 때 얘기를 했네요. 네, 뭐 다음에는 뭐 중학교 때 얘기나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요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때는 지상 훈련도 하고 학교를 조금 덜 가더라도 훈련을 하는 쪽, 그리고 겨울방학에 학원을 덜 가더라도 오전에 지상 훈련을 하고 새벽에 지상 훈련을 하고 좀 쉬다가 오후에 훈련을 하는, 그런 완전히 엘리트 체육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중심이라고 하면 뭐 중심이 맞겠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가끔씩 제 인스타 DM으로 자녀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DM을 주시는데,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시냐 이런 것도 연락을 주시는데,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직접 체험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녀분들이 다들 수영을 안 하고 있더라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닌 스포츠를 하는 어린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